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인영입니다. 짝짝짝짝짝. 9월 3일입니다. 화요일이에요. 자, 이제 3일, 93. 자,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추석도 오겠죠?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계속 가고, 여러분의 헌법 실력도 쭉쭉쭉 발전해 가고. 자, 그럼 오늘도 매일 헌법 살펴볼게요. 가봅시다. 자, 경찰 간부 문제, 기본권, 평등 원칙, 평등권 문제였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건 판례 문제였고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판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냈으니까 판례 문제만 좀 보시면 돼요. 우리 어저께 평등에 관한 문제를 좀 봤어요. 판단 기준을 좀 살펴봤거든요. 자, 어제는 평등 원칙이라는 심사 기준. 이걸 살펴봤어요. 심사 기준을 살펴봤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심사 기준이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나눠서 비례심사라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자의금지 심사라는 이중 기준을 써요. 여기는 입법재량이 좁다, 이런 영역이고요. 여기는 입법재량이 넓다 라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비례심사를 조금 나눠서, 물론 엄격한 방법으로 심사를 할 때가 있고, 이걸 완화해서 심사를 할 때가 있지만, 심사 기준으로서 비례심사를 할 때가 있지만, 자, 완화 심사로서 비례심사, 여기는 엄격 심사로서 비례심사를 할 때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건 둘 다 비례심사라는 방법을 쓴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의금지 심사라는 것은 비례심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함적 이유가 있다 없다로 그칩니다. 이건 함적 이유가 있다 없다에 그치지 않고, 함적 이유가 있음에도 정적, 필상, 이런 함적 이유가 있음에도 정적, 이런 합리적 사유가 있다 없다, 발견, 확인에만 국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확인하고 정적, 필상, 확인하고 정적,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심사 기준을 두 개를 쓰고 있지만 언제든지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온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엄격심사, 자의금지 심사 이렇게 하고 많이 외우시는데, 자의금지 심사했던 거,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병역 의무 부과할 때 남성 병역 의무, 여성 병역 의무 아니다, 이럴 때 합헌일 때 자의금지 심사, YP 연합 뉴스 통신사 자의금지 심사 좀 많아요. 또 자, 중원 취소권제 직계 비속이 빠졌다, 자의금지 심사. 자, 순위 이런 것들 자의금지 심사 말씀드렸지만, 상속 순위, 그다음에 자, 연금 대상 범위 이런 거 정확들은 대부분 다 자의금지 심사예요. 또 자, 주민의 이런 거는 법률상 대상으로서 권리로서 주민의 권리, 그러면 자의금지 심사. 그다음에 제도 문제, 지방자치제도, 그다음에 직업 공무원 제도, 자의금지 심사. 이렇게 해갖고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익숙해지셔야 시험장 가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조에 법 앞에 평등, 법 앞에만 평등한 게 아니라 내용도, 이건 다 아실 거고, 적용상의 평등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 뭐예요? 예시로 본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성별 다 아시겠지만, 종교, 특히 우리나라 후천적 신분은 있어요. 그래서 상습법, 누범, 가중 같은 전과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의제했을 때 가중처벌, 이런 것들은 인정합니다. 선천적 선천적 신분은 없죠. 하지만 운전면허는 신분이 아니에요. 기능일 뿐이에요. 이거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갖고 이런 거 규정 보고, 나머지는 대부분 판례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고 정리하고 이런 것까지 보신다면, 나머지는 판례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정기 판매 사업자에게 약관, 명시 교부 설명 의무 같은 거, 자, 이런 거 있는데, 그럴 때 면제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정기 사업에 관한 법은 일반 사업자와 달리 정기 판매업자에 대해서 약관, 명시 교부를 면제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이게 정기 판매업자, 판매 사업자에게만 국한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명시 교부물을 따로 주지 않아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아주 이건 좀 지엽적인 판례였어요.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이거 최근 판례죠. 개발사업과 달리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 여러분 국가는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하는 곳이고요. 이걸 환수해갖고 결국 많은 공익에 사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분배하는 거, 공익을 위해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학교법인은요, 학교법인이 갖고 있어요, 개발이익을.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분배하는,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분배하는, 사용하는데, 이거는 학교법인만 소유를 하기 때문에 이건 공익,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일체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넓게 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제외한다든지 경감 대상에서 규정을 하지 않는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평등
동안 시행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거 최근 판례였어요. 최근 판례. 자, 3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자, 최초 자,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국민연금법 부칙 2조가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후인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거. 여러분, 분할연금이에요. 분할연금. 자, 혼인관계에 자,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신청 산정하도록 하는데 이게 분할연금 발생 시점이 신법조항 시행일 전후 단순히 사망 시점, 발생 시점 왜 있잖아요. 왜 혈우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고엽제 두 가지 고엽제, 혈우병. 자, 사망 시점. 여기는 혈우병, 출생 시점. 이거 둘 다 이것만 가지고 우연한 사정이잖아. 우연한 사정. 이것만 갖고 차별을 하면 이거 위헌이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자, 분할연금 지급 발생 시점의 신법조항 시행일 전후 이것도 우연한 사정이라니까요. 이러면 침해다. 이건 함정 이유를 찾기 어렵다. 침해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판례 같이 연동해서 같이 알아두세요. 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 배우자, 그 외 친족 사이의 제3범죄. 이거 최근 24년도 아이고 그 유명한 연예인 사건 아시잖아요. 그분이 제3범죄에 관해서 친족 상대가 됐을 때 아예 그냥 면제나 또는 기소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서 억울함을 달랠 수가 없잖아요. 재판이 안 열리니까. 또 고소를 소추 조건으로 정해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국가형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함정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친족 사이에 발생한 제3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 조건으로 정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판을 한다면 반하지 않고 만약에 오로지 친족 상대로 하는 이유로 면제를 해버리면 그건 침해라는 거 헌법 불합치 결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어디가 위헌이고 어디가 합헌인지. 따라서 배우자 이외 친족 사이의 제3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328조 2항 친고죄로 정한 거. 그러니까 친족 상대로가 아니라 친족죄로 정한 거지 않을까. 그 친고죄로 정한 거는 합헌이고요. 친족 상도례 요거는 그래서 예외 없이 1조로 예외 없이 그래서 헌법 불합치 받았잖아요. 헌불. 그러니까 뭐가 위헌이고 뭐가 합헌인가 봐야지. 친고죄는 합헌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판례긴 한데 친고죄는 합헌이고 친족상도례 예외가 없어서 헌법 불합치.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솔직히 말해서 1번, 2번 다 중요한 판례지만 저는 4번이 가장 핵심적인 판례긴 한데 4번을 정답으로 내진 않았어요. 최근 판례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갖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안 문제였지. 자, 전반적인 판례 이론 문제랑 자, 체계 문제, 시스템 문제, 내용 문제는 아니었어요. 보통 자, 문제를 보면요. 문제 헌법 문제를 보면 헌법의 문제를 보면 확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1유형이에요. 확인 유형은요. 조문 문제. 그다음에 위헌 합헌 문제. 이걸 단순 문제. 이걸 확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해 문제라고 그러고 자, 이해 문제 또는 이론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 순수한 학설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판례 논리예요. 판례 논리. 자, 지난 시간에 평등원칙에 관한 심사 기준에 관한 판례 논리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좀 자, 이해를 좀 요게 이제 아무래도 변별력이 높은 문제가 되겠죠. 확인 유형은 안다 모른다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뭐 학자 사례 문제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서 사례 문제로 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을 주는 문제죠. 이렇게 하고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조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 이거 있잖아요. 헌정사 문제 같이 이거는 봐야만 되는 문제. 이 위헌 합헌 단순한 문제 이런 어떤 확인 문제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이해 문제라고 합니다. 이론 문제. 요즘에 학설 말고 판례 논리를 내고요. 그다음에 사례 문제 갖고 구체적인 사안을 마치 드라마식으로 엮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갖고 정리해서 헌법 문제 유형에 따라 좀 보시면요. 여기서 나오면 그냥 단순히 누구나 다 주는 문제. 하지만 이런 문제는 좀 고난도 문제. 사례 문제는 대부분 다 어려워하시죠. 하지만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례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대처 방법을 조금씩 아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스 문제도 대체 유형이 있잖아요. 자, 그럼 오늘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오실 거죠? 내일도. 그럼 제가 팁 가르쳐 줄게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리형입니다.